안녕하세요 여러분, 핫토깽입니다. 한동안 메이크업 관련된 영상만 줄곧 찍었었는데 오늘은 아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아기는 지금 190일 정도 조금 지났어요. 몇 주 전에 사실은 저희 아기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사를 한 2주 정도 꾸준히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고민도 많고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떻게 극복을 해냈는지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은 아기 설사에 대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8, 90%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고 10에서 20% 정도는 분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설사를 하루에 8번에서 10번까지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로. 그래갖고 너무 이상해서 제가 먹었던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왜냐면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먹었던 영양분 같은 것들이 이제 모유에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너무 맵고 짠 음식을 먹진 않았는지 기름진 것을 먹지 않았는지 다 체크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먹던 거 그대로 먹었었고 별 다른 크게 이상 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었었는데, 갑자기 그 설사를, 물설사를 내리해서 되게 당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 되는 날 소아과에 전화를 해서 담당 의사한테 자문을 구했었어요. 원인이 뭔지 파악이 되지 않을 때는 소아과나 다니시던 병원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 맘대로 난 엄마니까, 어른이니까 모든 걸 다 알아 라는 그런 자만한 마음으로 아기를 이제 상대를 하고 결론을 내어버리면 그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꼭 예약을 하셔서라도 방문을 해서 꼭 의사랑 상담을 하시길 권하고요. 저희 아기가 희한한 게 설사는 계속 하는데 먹는 것도 꾸준히 잘 먹고 가리는 거 없이 잘 먹고, 그리고 낑낑대거나 울거나 보채거나 하지도 않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재밌게 놀고 빵긋빵긋 웃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가 보기에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보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경과를 지켜보고, 먹이던 건 그대로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유랑 모유랑. 그래서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 다음날 돼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8번의 설사를 했고, 저희 애기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안 하다가 설사를 많이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 원래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100% 모유만 먹는 애기들은 설사처럼 똥을 많이 싼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본인이 애기한테 완모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혼합수유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변화가 없어서 의사한테 또 전화를 드렸더니 이번에는 그러면은 센서티브 분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유당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예민한 장을 갖고 있는 아기들한테 먹이는 분유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의사가 저희가 내원을 했을 때 챙겨줬던 것이 있어서 그걸 갖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받았던 게 요건데 바로 시밀락의 프로 센서티브 리퀴드형이에요. 저희는 파우더형을 먹였었거든요. 근데 물에다 이제 파우더를 타서 먹이는 형식이었는데, 이거는 아예 리퀴드 형식으로 완전히 이제 파우더가 섞여서 나와 있는 그런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뚜껑을 따면 이게 48시간 이내로 먹여야 돼요. 네. 이틀 내로 빨리 먹여야 되는 거라서 저희 딴에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안 먹이고 있다가 의사가 그러면 다시 먹여보라고 그래갖고 파우더형의 센서티브 분유를 먹이자 해서 집에 갖고 있던 요 엠파밀의 센서티브 분유를 이거를 먹였었어요. 파우더 형식인데 저희가 약간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퀴드형에 대한 선입견. 저희 딴에는 이제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기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의 잘못된 착오였죠. 의사가 처음부터 이제 이거를 먹여보라고 해서 줬던 건데 이걸 먹이지 않고 저희는 파우더를 먹였어요. 이 엠파밀 파우더를, 센서티브. 그래서 이걸 먹였는데도 설사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서 의사한테 이제 파우더형을 먹였는데도 그런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콩분유가 있대요. 콩분유가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장이 약하고 설사가 심한 그런 잦은 아기들이 먹는, 단기간에 먹이는 그런 분유더라고요. 그래서 콩분유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엠파밀의 콩분유인데, 그래서 이거를 집 앞에 있는 타겟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27불 정도 했었던 것 같고, 냄새를 맡아보면 조금 역한 냄새가 조금 나요. 하여튼 그래서 아기가 좀 거부감이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애기는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 애기라 잘 먹어줬고, 이거를 그 다음날 먹였는데도 똑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 콩분유를 먹였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먹였어요. 콩분유랑 모유랑 같이 먹이다가 하루는 또 모유를 안 먹이고 올릴 100% 분유만 먹였던 날도 있었어요. 한번 이것저것 저희들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갖고 어떤 게 나을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그렇게 해봤고, 이걸 먹였는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의사 딴에는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애기 설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설사를 한다는 거는 그 변에 나쁜 세균들을 빨리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반응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애기랑 엄마가 다소 힘들지라도 참고 견디면은 자연스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따랐고, 저희 애기가 특히나 엉덩이를 이렇게 하루에 8번, 10번을 열어서 설사한 그 엉덩이를 물티슈로 닦고 또 이제 갈아입히고 하다 보니까 통풍이 완벽하게 안 된 채로 닿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엄마도 바쁘고, 물론 드라이로 깨끗이 말려주면 좋겠지만 매번 그러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입으로 그냥 후후 불어주는 정도로만 하고 끝냈어요. 아니면 휴지 같은 걸로 살짝만 닦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더니 엉덩이가 조금 빨갛게 되고, 빨간 반점 같이 이렇게 아픈 반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염증 같은 게. 그래서 아기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닦을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데시틴 엉덩이 발진 크림인데, 이거 대신에 저는 그 전에 이 아쿠아포 발진 크림 요거를 써줬어요. 이름도 다이퍼 래쉬 크림이에요. 여기 애기 엉덩이 딱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한동안 썼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하루 이틀 써보니까 찐득하기만 하고 별로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한 6불인가? 되게 쌌어요. 저렴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5불에서 6불 정도인데, 이게 보시면 제형이 조금 짜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치약 같아요. 약간 치약 같은데 되게 조금 되직하거든요, 엄청. 그래서 이렇게 짰을 때도 이렇게 하얗게 되게 파우더리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은. 그래서 요거를 엉덩이, 이제 애기 엉덩이 다 닦아주고서 이거를 엉덩이에 이렇게 듬뿍 발라줬어요. 그래서 다 발라주고 뽀송뽀송하게 유지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거는, 하루 종일 설사를 하고 나서 엉덩이가 조금 아무리 닦아낸다 하더라도 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자기 직전에 따뜻한 물에다가 엉덩이를 이렇게 첨벙첨벙 물로 한번 헹궈주고 뽀송뽀송하게 닦아준 다음에 말린 다음에 재웠어요. 그렇게 했더니 한 이틀,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엉덩이가 뻘겋게 올랐던 것들이 다 들어가고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잘 썼고요. 진짜 이거 효과 짱짱. 이게 징크옥사이드가 40%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효과를 되게 많이 봤고요. 용량도 되게 많고 해자스러워서 가격 대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름 출생 애기들이나 아니면 저희 애기처럼 설사를 너무 자주 해서 발진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요거 크림 쓰시면, 직방이니까 요거 꼭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걸로도 치료가 되지만 1차적으로 이걸로 예방을 완전히 하고, 그 다음으로는 파우더 제품도 제가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봤는데 한국에서는 파우더 제품을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 연고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생겨갖고 크림인데, 발랐을 때 그냥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파우더 크림? 연고라고 해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여기서는 그래도 파우더는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탈크 성명파도 있었어갖고 탈크 성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탈크 프리 제품, 버치비의 더스팅 파우더, 이게 탈크 프리예요. 탈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옥수수 전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엉덩이 이제 찐무르지 말라고 파우더로 슬슬슬 뿌려갖고 이제 문질문질 해준 다음에 이제 기저귀를 덮어줘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개폐 방식이, 저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쓰는 형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지금 막혀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구멍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이걸 톡톡톡 해갖고 써줍니다. 이렇게 거꾸로 하면, 돌리면 닫아지고요. 버치비가 저는 한국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립밤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가격대도 되게 싸고
성분도 좋은 성분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버치비 거 요거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써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 콩분유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됐고요. 이거는 쓰지 않게 됐고, 의사가 줬던 요 리퀴드도 한번 먹여보자 해서 요거를 먹여봤어요. 시밀하게 프로 센서티브 유당이 들어있지 않은 요 리퀴드형으로 먹였더니 이거 먹이고 나서부터 똥이, 묽었던 똥이 되직해지더라고요. 원래 쌌던 대로. 이거를 한 3일? 3, 4일 정도 꾸준히 먹였어요. 이거를 한 3, 4통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이니까 이제 안정화가 돼서 그때부터는 이거 대신에 리퀴드 말고 이제 파우더를 찾았어요. 파우더를 같은 브랜드의 시밀락 프로 센서티브 파우더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갖고 먹였습니다. 이거 먹이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주가 흘렀고 2주 뒤에는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유식도 끊겼던 이유식도 서서히 조금씩 시작하고 모유 80% 먹이던 거 또 그대로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2주 동안 제가 고생했잖아요. 저희 애기도 고생했지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엄마의 모유는 멈추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이게 계속 생성이 되고 나오는데, 저는 유축을 원래 해서 먹였었으니까 그 동안도, 모유를 못 먹이는 동안도 유축을 해서 모유 저장팩에 담아서 냉동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냉동 보관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니까 그 점은 잊지 마시고요. 네, 저도 이제 처음 겪는 일이고 엄마로서 아기가 아팠던 게 이제 처음이니까 다른 아기보다 무엇보다도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걱정을 안 했는데 갑자기 계속 물설사를 하니까 되게 걱정 많이 하고 되게 속상했어요. 무엇보다 아기가 힘들까봐 엉덩이 쓰라려 하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엄마로서 괜히 죄책감? 그런 거 좀 들고, 제가 했던 행동들 중에 이게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었던 게 뭐냐면, 그 모유나 분유 젖병에다가 옮긴 다음에 애기한테 먹이잖아요. 저는 특히나 유축을 해서 먹이는 상황이라서 젖병에다 옮겨서 먹이고서 애기가 이제 다 먹는 날도 있지만 물론 한 20ml, 30ml 남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겼던 거를 원래는 버려야 되는데, 침이 닿았던 거라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유축을 하면서 이게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해보지 뭐 처음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막상 하루 종일 이제 유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로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유축을 한 거를 이제 남긴 거를 이제 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제가 드렸던 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버리지 않고 모유를 유축해서 짜서 섞여서 그 다음 텀에 먹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세균 번식을 해서 저희 애기가 배가 아팠던 게 아닐까, 그거 추정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집에 이제 점퍼루라고 해서 방방방 이렇게 뛰면서 노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 같이 생긴 커다란 놀이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달려있는 장난감들이 다 플라스틱 제품이란 말이에요. 기린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걸 이제 저희 애기가 신기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 만지다가 만졌던 손을 또 빨고 먹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그 세균이 또 옮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먹는 거 꾸준히 잘 먹었고, 그리고 젖병 열탕 소독도 꾸준히 했었고 하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마 전자 쪽이 조금 더 강력한 그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제 딴에는.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모유든 분유든 섞여 먹이지 않게 됐고요. 그날 바로 그 텀에 먹었던 거는 남더라도 그냥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새 걸로 다시 먹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이유식도 전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이유식도 한 2주, 3주가량 늦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잘 먹이려고 저도 열심히 매일같이 신경 써서 이유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애기는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렇게 지금 이제 애기가 설사를 갑자기 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설사를 안 했어도 처음부터 장이 약한 애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머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그 프로바이오틱 제가 드롭 형식으로 먹였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의사가 또 추천해줬던 게 있어요. 요건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묶음으로 18개 14불 정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플로라스터 베이비라고 해서 의사가 추천해줬던 거는 요 파우더형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요거 먹이는 걸로.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첫 수에 애기들이 많이 먹으니까 배고파서 요거 하나 태워서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니까 변 색깔도 노랗게 변하고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후기들 보니까 설사가 멈췄다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먹이고서. 그래서 혹시나 프로바이오틱 좋은 거 조금 먹이고 싶다, 아니면 우리 애기가 설사를 많이 한다, 혹은 장이 약하다 하시면은 요거 플로라스터 베이비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품들도 있고 한데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다만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애기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천차만별이고 애기들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선택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만 마치고요. 지금 애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기까지 아프면 더 힘들잖아요. 애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온 가족이 다 힘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사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병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장이랑 똥꼬가, 항문이 조금 고장났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기가 크게 탈수 증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니면 소아과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탈수 증상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기저귀가 흠뻑 젖을 정도로 오줌을 싸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힘이 없고 애가 먹질 않는다, 잘 먹질 않는다 하면은 그 탈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든 엄마들 힘내시고요. 오늘 육아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우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콕콕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